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저녁 11시입니다. 네, 내일 월요일이죠. 혹시 월요병을 좀 앓고 계신가요? 출근하시기 전날이라서 좀 일요일 저녁은 긴장도 되고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제가 지난번에 그 스트레스 푸는 영상 올려드렸는데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선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재료를 먼저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재료는 한 12,000원 정도면은 구하실 수 있어요. 네, 구매하실 수 있고 12,000원 정도.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은 12,000원 이상의 가치를 누리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12,000원이면은 그냥 좀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불안과 긴장과 초조함 그런 감정들을 다루기 어려우신 분이라면은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림이라는 거 자체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좀 그거는 사실은 경험이 우리한테 그렇게 그림을 생각하게 만든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 자체가 가진 속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재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돼서 왼쪽 좀 밝고 오른쪽 어둡게 제가 막 이렇게 낙서하듯이 해칭 표현한 그 동영상을 틀어놓고 따라서 한번 시원스럽게 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해볼 게 뭐냐면 그 영상에서 그런 설명을 드렸거든요. 펜은 어떻다? 펜은 더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바꾸어 갈 수 있다. 지우개를 쓸 수 있는 연필의 재료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줘갈 때 지웠다 다시 뭔가 그리고 지웠다가 그리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덜 불안해 하시고 네,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펜은 더하기 방식으로 바꿔갈 수 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뭘 그릴 거냐면은 지금 더하기 방식으로 라고 이제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펜으로 그어놓은 상황에서도 이 화면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서 좀 뭔가 긴장이 해소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좀 그런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물은 칼리타예요. 올해 칼리타 호소구치? 호소구치 맞나? 오래 쓰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때가 타고 먼지가 이제 껴있는데 저는 그림을 그리실 때 이렇게 특징 있는 사물들 그래도 좀 닦을 걸 그랬나? 이렇게 특징 있는 사물들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이런 모양들 어떤 특징 있는 사물들 이거를 한번 오늘 그려볼게요. 사실 저는 옆면을 보고 그리고 싶은데 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하는 그림의 그 영상들은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형태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거든요. 물론 관찰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뭐 관찰이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느는 게 아니거든요. 관찰해가지고 그린다는 게 인지하는 과정이 훈련되는 건데, 눈으로 그 들어온 시각적 정보를 내가 인지를 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 저 사실 되게 그 앞에 꼭지 부분을 길게 그리고 싶었는데, 되게 막 늘어뜨리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여기를 몸통을 길게 두껍게 잡았네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최대한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펜 드로잉은 어떻다? 더하기 방식으로 수정해 갈 수 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막 펜은 못 지우니까 한번 잘못 그으면은 막 끝났어요.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면서 조금씩 바꿔 갈 수 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우선은 그냥 뭐다? 고. 제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는지 수용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지금 초심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뭔가 이 안에다 형태를 그려가는 것도 약간 많이 헷갈리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그 더하기 방식으로 그림을 바꾸어갈 수 있다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이렇게 우선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몇 분 동안 오늘 그릴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동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한 15분? 아니 15분이 아니라 한 30분, 최대 30분 정도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펜이 아직 남아있는데 지금 제가 좀 생각한 방식으로 안 돼서 당황스럽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 당황스러우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주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더하기 방식으로 바꿔가는 거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렇게 저질러 보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더하기 방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선을 더 원하는 곳의 형태에 칠하면서 시선을 그곳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벌써 지금 여기까지 제가 한 10분 정도 그렸을까요? 여기에서 지금 시선을 가져가는 부분이 어디죠? 여기잖아요. 네.
왜 그런지 혹시 아실까요? 그거는 흑백의 대비가 제일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선을 더하면 더할수록 시선이 이쪽으로 쏠리죠. 펜드로잉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까맣게 10장만 한번 빽빽하게 그려봐도 되게 달라지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까맣게 칠해보는 거예요. 형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전달하고 싶은 두 가지 메시지는 뭔가 미리 칠해진 이런 선들이 있더라도 나중에 내가 이런 그 원하는 선들을 더하면서 네, 시선을 다른 쪽으로 가져가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무기력함을 느끼지 사실 뭔가 경험이 쌓이고 요령이 생기면은 그렇게 두렵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꼭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펜드로잉에 대한 약간의 긴장감을 좀 풀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펜드로잉 하시다 보면은 되게 무서워하셔가지고 선들을 굉장히 잘게 막 뭐 이것도 제가 나중에 없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 이렇게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네, 형태가 또렷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예. 근데 이거는 사실 뭐냐면은 너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막 띄엄띄엄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그 결과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신경을 못 쓰고 너무 스스로의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되게 많이 지배되어 있는 마음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틀리더라도 그냥 좀 이렇게 막 삐뚤어지게 그어도 이렇게 모양이 비례도 안 맞고 형태가 찌그러지더라도 네, 한 선으로 그냥 쭉쭉 이어서 그으시는 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이게 하나의 이미지 정보라고 생각할 때 인지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도 존재하지만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은 거기서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그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 자기 객관화 같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런 그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고 있는 나를 또 다른 제3자의 눈으로 제3자의 시선으로 지켜볼 수 있는 거, 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거, 복귀할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되어 있으면은 그 메타인지 과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림이 그런 거를 훈련하기에도 되게 좋은 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뭐 제 경험으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깨달았지만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게 뭐냐면은 감정을 다루는 거에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도 사실은 포기를 하게 되는 게 그런 감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잘 조절하고 감정을 잘 다루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다독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 포기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림은 굉장히 저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좋은 도구였어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그을 때 어떤가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형태가 선의 그 밀도가 지금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형상을 인지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더 펜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아무리 주변에다가 이런 선들을 쓴다고 해도 네, 아무래도 여기가 더 진하다 보니까 이런 선들은 그렇게 그 형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 안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은 형태를 인지하기가 쉽고 이런 부분은 어렵고 이런 부분은 쉽고 이런 부분 쉽고 이런 부분은 어렵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 형상을 따라서 더 칠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물 따르는 부분을 모양을 잡아놨지만 내가 잡고 싶은 모양을 다시 잡아가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연습이 필요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시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마 이런 경우에 경험이 없으면은 형태가 사라지면서 이 화면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 모양을 한두 번 더 진하게 칠해주면 된다. 지금 저도 좀 헷갈리네요. 잡아주면 된다. 잡아주자. 되게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 올리고 나서도 내가 진짜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영상에서 제가 안내 드린 대로 흰 종이에다가 그런 선들을 그어서 연습을 하는 거가 가능하실까? 그게 도움이 될까? 만약에 그것조차도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영상인데 그래도 어려우실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일까, 그게? 만약에 그 영상조차도 어렵다면 그 이유는 뭘까? 약간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네, 근데 오늘도 사실 제가 좀 편하게 해보시라고 하려고 이런 잔선들을 막 이렇게 막 과감하게 이렇게 긋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림이 어려운 분들은 이런 과감함 자체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려우면은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혼자 이제 질문을, 진짜로 펜이 안 나오네. 제가 혼자 질문을, 그 초심자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 초보자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안 나오네. 오늘 펜 2개 끝났고요. 다음 펜. 초심자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 과감함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건데, 그게 사실 그 과감함을 가지려면은 뭔가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죠. 기본이 쌓이고 경험도 많이 하고, 그 기본이 쌓이고 뭔가 그럴듯한 그림을 많이 그리는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이게 이제 보통의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긴장감을 깨고, 이게 저는 이런 선들을 그어보는 게 긴장감을 깨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긴장감을 깨면은 실력이 훨씬 빨리 늘으실 수 있어요. 이 긴장감을 빨리 경험하고 뭔가 빨리빨리 그 어색함을 그냥 넘어가는 연습을 통해서 하실수록, 사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실력 쌓이셨다고 해도 자신감이 막 높아지지는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없어요. 네. 그 자신감이 없는 상태가 너무 굳어져서 아무리 주변에서 좋다, 그렇게 이제 좀 감상을 말씀을 드려도 너무 좋다, 그 말들을 또 좀 잘 그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기뻐하거나 뭐 그 안에서 자신감을 얻으신다거나 그렇지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신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됐을 때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나름 그 한국에서 정말 탑이라고 하는 미대에 입학을 어쨌든 했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졸업도 했고, 근데 저는 물론 대학에 입학했을 때 기뻤지만, 그리고 저는 시험도 한 번 봤거든요. 특차로 해서, 뭐 특차여서 자신감이 없나, 그림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입시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한 적도 없었고, 어쨌든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갔으니까, 좋은 학교에, 근데 좋다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학교에 가기는 갔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았지만은 그림 그리는 거는 항상 힘들고 버겁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너무 마음 편하게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순간에 이 그림들에 대한 굉장한 진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평생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그림에 대한 정말 진지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림 그릴 때 힘이 많이 들어가고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많이 반복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게, 진짜 그림 그릴 때 좀 편안한 상태로 즐겁게 긴장 안 하고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고민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터득한 방법들이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좀 그림을 편하게 그리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들었던 생각 하나가, 이제 제가 뭐 입시할 때 형태력도 되게 좋다고 칭찬도 들었었고, 그런데 이게 펜으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펜 드로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펜 드로잉 하는 거를 사실 피했었죠. 펜 드로잉을 되게 멋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펜 드로잉 되게 하는 거 멋있잖아요. 속된 말로 폼 나고 저는 간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지라는 말 쓰면 안 되나? 아무튼 그런데 정말 제가 펜 드로잉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던 순간에 딱 느낌이, 이제 펜 드로잉을 하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딱 그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 안 될까? 나는 그 입시도 다 했고, 그림도 어쨌든 대학에 가서 많이 그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린 세월도 길고, 그런데 왜 나는 펜 드로잉을 못할까? 그리고 펜 드로잉을 해서 나오는 형태들이 너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림을 대하는 태도가 잘 안 잡혀 있을 때는 그렇게 이상하게 나오면은 펜 드로잉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가요. 그 다음을 넘어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이 어떤 그림이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스스로 극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지를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조금 마음을 먹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되어가는 게 보이고, 또 그때 중요하게 깨달았던 거 하나는, 지금 오늘 제가 그 영상 만들 때도 이제 사실 공유하고 싶은 내용인데, 공감을 해주실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형태가 내가 그리는 과정에서 되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그리고 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를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좀 사람마다 조금씩 극복하기 어려운 정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깨달을수록 사실 그림이 되게 편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좀 형태도 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심리를 다룬 영상 컨텐츠에서도 제가 본 내용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되게 좁은 다리를 건널 때 거기에서 안 떨어지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랑, 그냥 편안하게 좀 그 다리에 집중하면서, 다리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건너는 사람이랑 누가 더 떨어질 확률이 높고 적을까? 네, 안 떨어지려고 생각하다 보면은 되게 그 안에서 막 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펜 드로잉도 막 사람들이 되게 안 틀리려고 하고 힘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럴수록 더 뭔가 그림이 이상하게 나올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여러모로 불리한 면이 되게 많아요. 내가 잘하려고 하고 막 좀 실수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그림에 대해서 스스로 엄격하고 막 평가하고, 내 그림 그리고 나서 그 틀린 부분 엄청 신경 쓰고. 그래서 사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면은 너무 그냥 멋진 부분들도 많은데, 그 스스로 그린 그림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자체가 너무 냉혹해서 그런 관점과 태도 자체가 스스로 그림 그리는 거를 지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슬럼프도 되게 세게 올 수도 있고, 번아웃 올 수도 있고요. 좀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너그럽게 칭찬해주면서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그리셔야지 오래 그릴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저는 지속 가능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유튜브 영상 제작해서 올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올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영상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말 연습도 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도 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막 이거저거 많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면은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좀 즐겁게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하고 싶은 말들을 담아서 영상에 담아서 올리는 게 저의 지금의 접근 방식입니다.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냐면은, 무조건 단순한 사물을 크게 그리세요. 단순한 사물을 크게 그리시고, 이렇게 최대한 까맣게 채워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경험과 훈련이 뭐냐면은, 제가 선생님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사실 묶여 있거든요. 되게 통제되어 있고, 이 표현하는 에너지 자체가 편안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 안에, 본인 안에 가지고 계신 에너지를 묶어두고 있는 그 긴장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긴장을 좀 내려놓고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과감하게 그냥 막 이렇게 바깥으로 분출될 수 있게 그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 길만 내놓으셔도 되게 덜 망설이고 주저함 없이 그림을 그려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더하기 방식으로 펜드로잉은 그림을 바꿔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은 한 40분, 30분 정도 찍었는데, 이 정도 속도를 내서 뭔가 이미지를 그려가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더 과감하게 꺼내고, 그리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저는 무엇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형태력보다, 그리고 혹은 결과물이 잘 나오게 그리는 것보다
그 그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먼저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사실 과감하게 거침없이 막 그려보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항상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어떤 그 예술적인 충동적인 에너지를 꺼내는데 그 막 이게 어떻게 형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과에 대한 그 뭐랄까 그냥 제일 쉬운 표현으로는 집착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결과가 어때야 한다라는 어떤 그 상이 너무 강하셔서 그런 접근 방식은 사실 그림 그릴 때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거는 일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래야만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상이 강하시면은 사실 주변 분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시기도 힘든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림 그리면서 좀 그 틀을 경직된 틀을 깨시는 연습을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야만 한다, 그 뭐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뭔가 막 노심초사하고 뭘 막 컨트롤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해보는 거. 그 훈련이 대체적으로 많이 필요하더라. 어린아이 때에 그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런 성질이 좀 필요하거든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은 자기 그 과정에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도 많이 생기고 스스로 되게 그림 그리면서 판단도 많이 하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창조적인 활동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많이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경험이 쌓이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데이터가 되고 그게 네, 그 과정을 잘 겪는 게 중요한데 이 결과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스스로 긴장감도 크고 하나하나 과정을 할 때 힘도 많이 들고 피로도도 크고 그러면 우선은 많이 그리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빨리빨리 늘지도 않아.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진 어떤 또 하나의 그 생각이 뭐냐면은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도 되게 팍팍하고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냥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좀 편안하게 그냥 이랬구나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해볼까? 조금 가볍고 캐주얼하게 담담하게 담백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뭐가 뜻대로 좀 안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타격도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just do it 혹은 just draw it 뭐 그 책도 있고 뭐 나이키 선전 문구도 그렇고 예, 뭐 김연아가 그 피겨 할 때 그냥 하는 거죠 했던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단순한 사물을 선택하셔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A4 크기 사이즈에 크게 그려보시고 또 까매질 때까지 그려보세요. 이거 까매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까매지는 거에 대한 거부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제가 까맣게 연습하는 거는 이 선들을 이렇게 또 다 썼어. 이렇게 마구마구 편안하게 사용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러면서 내가 이 그림 그리는 어떤 그 긴장감이 해소가 되고 이 펜이라는 재료와 또 종이라는 재료가 부딪히는 질감에 대한 느낌도 달라지는 거를 경험을 하고 좀 친숙해지고 뭔가 느낌이 오면서 즐길 수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어쨌든 이렇게 마구마구 칠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 다음이 더 이 다음이 있다는 거. 근데 그 까매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러워 보이고 지저분해 보인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굉장히 막연하게 뭔가 이상해질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상해질 것 같다라는 거는 그냥 하나 찾은 이유고요. 하나는 그 이상 각자마다 자기의 어떤 표현에 익숙한 범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막연한 미지의 어떤 이미지에 대한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불안감. 저는 그냥 그것조차도 편하게 자기 검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기준? 자기 검열의 기준? 그래서 그냥 그거를 계속 그런 게 느껴진다면은 어떤 저항감이 들어. 더 해보려고 하는데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다. 왠지 하면은 뭐 별로일 것 같아.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주저하게 되세요. 근데 그 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마구마구 그 선을 만날 때마다 그 선을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이 빨리 늘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빨리 깨달으시면 깨달으실수록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속도는 빨라지실 거라는 거. 저도 사실 연습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많이 눌려있고 뭔가 자유롭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에 무디지도 않고 안전지향주의적인 성격,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거를 깨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은 네, 영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많이 그림에서는 예전보다 프리해지고 자유로워진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더하기 방식으로 그림이 바뀐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또 어떤 식으로 더해가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 배경이랑 이 사물이랑 이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릴 때는 상상해보는 그 힘을 갖는 게 중요해요. 얘가 완전히 까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밝아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펜 드로잉은 어떻다? 내가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작업해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톤들에 대한 느낌이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데를 더 칠하느냐에 따라서 시선이 다른 곳으로 빼앗기면서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큰 흔적으로 남지 않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잘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펜드로잉을 진짜 빨리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 주전자의 톤들이 지금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 아래 그림자 부분은 지금 많이 진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이 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곳에 머물 확률이 크다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다시 뭐 예를 들면 이런 윗부분을 더 진하게 해요.
여기다 톤을 몰아줘요. 그러면은 시선이 약간 위쪽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 분산될 수 있다. 펜드로잉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설사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스케치가 됐다고 해도 이런 방식으로 바꿔갈 수 있다. 이거는 많은 경험을, 이 과정을 많이 겪어봐야지 여유 있게 이 그림 화면 자체를 운영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장 정도, 이 정도 까맣게 한번 그려보세요. 사물을 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 펜드로잉이라는 재료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 그라데이션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림자 느낌도 나고 뭐 어떤 실수들은 감춰지기도 하고 그렇구나. 이 더해가는 방식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실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사실 어렴풋하게 알려드리고 넌지시 이제 알려만 드리고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스스로 그거를 경험하면서 포착 발견을 하면서 깨달아 가야지 사실 와닿고 기억에 남는 게 커요. 네. 근데 이제 깨닫는 게 너무 팍팍하고 어렵다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깨닫는 지점이다 라는 거를 이제 제가 동영상에서 가끔씩 흘려드리기는 할 텐데, 어쨌든 그림을 그리면서 알아야 되는 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고 그림을 멋지게 만들고 그 생각에 꽂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화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생각이 결과를 막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꽂혀 있으면은 그런 생각들을 제가 지금 시청자들이 그림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배웠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다? 포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느끼고 제대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럴수록 어떻다? 더 많이 배우신다. 네. 이 펜드로잉이 엄청 매력적이고, 그리고 사실 이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리만 잘 깨달으시면은 되게 예쁘게 막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막 나의 어떤 실력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울 수 없다는 게 주는 그 시원함도 있어요. 그 자유로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처음에는 네, 펜드로잉은 못 지워요. 이런 설명 드리면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시다가도 근데 되게 좋은 점도 있네요. 오히려 막 지울 수 없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이 전환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유연한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끝까지 지우개가 있어야 돼요. 너무 불안해요. 펜으로 못하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틀린 거. 그거 헤어나지 못하시고 나는 꼭 지우개로 지우면서 고치면서 해야 된다. 형태 틀린 거. 그런 분들은 사실 좀 경직되셔가지고, 사실 그런 분들이 저는 펜드로잉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직되게 살면은 되게 힘들으니까. 근데 사고를 유연하게 해야 된다. 펜드로잉은 그거를 강제적으로 연습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매체다. 네,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했고 지금 벌써 30분이 훌쩍 지나서 50분이 됐는데 다시 강조드리면은 펜드로잉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간단한 사물을 10개 정도 그려보시는데 A4, 적어도 A4 사이즈에 크게 그리신다. 크게 그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사실 이거보다 더 까맣게 그려보는 연습을 한다.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 상황이랑 바뀐 건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까매졌잖아요. 까매지니까 이 하얀 부분의 선이 더 부각이 되면서 시선이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네. 대비가 큰 쪽이랑 대비가 적은 쪽이랑 우리가 시선이 어디에 더 가죠? 대비가 큰 쪽이 더 자극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시각 이미지의 그 성질과 그런 원리들을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으면은 내가 설사 펜드로잉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 화면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잘 운영할 수 있다. 잘 조작할 수 있다. 좀 부정적인 뉘앙스라고 하면은 예, 조작하는 거고 숨기는 거지만 어쨌든 그 조화롭게 잘 네, 그렇게 운영, 운전, 리드, 이 이미지를 리드할 수 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펜드로잉의 매력 중에 하나는 이런 풍부한 톤에 쌓여있는 풍부한 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랑 비슷하게 이런 그런 펜드로잉의 매력을 느끼시고 같이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의 그 밸런스를 잘 조절할 수 있고 그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펜드로잉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됐다가 그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되지만은 않거든요. 그 긴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가 스스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은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느슨해져 가는 과정이 와요. 그 타이밍과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버티셔서 한 장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림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릴 수 있구나까지를 경험을 하시고 그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인생의 도구로 펜드로잉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응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이후에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냥 보지만 마시고 진짜 스케치북 구매하셔서 펜도 구매하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한 번씩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